네, 다음 뉴스로 네팔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네팔 하면 이제 히말라야로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네팔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인데요. 그 세모 모양 세모 국기. 모양이요? 네, 아, 네, 맞아요. 기억하. 세모 모양이 세로로 있는 그쵸, 그쵸. 빨간색의. 네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국기를 떠올리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네팔은 작은 산골 마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인구가 3천만여 명이고 국토 면적도 남한의 1.5배 가량 됩니다. 네, 이 네팔에서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9월 5일에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오랜 부패와 무능, 그리고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은 지세대가 대거 가담을 하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거죠. 네팔 국회가 불에 타고 특히 또 총리 부인도 사망했다고 하고 수만 명이 탈옥을 하고 소요 사태가 있었다.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소요 사태가 아니라 정말 전국적인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또 이게 전 세계가 또 이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또 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위가 촉발된 계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23년도에 글로벌 SNS가 네팔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네팔 정부에 정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2025년 8월 25일 갑자기 일주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9월 5일에 틱톡, 바이버, 카카오를 제외한 거의 모든 SNS가 다 차단됩니다. 이에 지세대를 중심으로 이 높은 실업률,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런 불만이 이 차단령을 계기로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 이게 개인 정보를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SNS 플랫폼을 다 차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유튜브, 인스타, X, 저희 메이저급의 SNS를 다 차단한다는 말인 건데, 네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일단 정보 등록을 하라는 말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냥 정보 등록을 하라는 법이 아니고 너네를 차단하겠다라는 법이었죠. 이에 네팔 시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팔의 삶은 이 SNS하고 되게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의 해외 노동자가 350만 명, 이게 이 사람들이 네팔 전체 GDP의 24%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네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링크드인이나 줌으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네팔에 있는 가족들은 해외에 일하러 간 가장과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단순하게 유튜브를 못 보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뭐 유튜브를 못 보고 뭐 SNS를 못 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떨어져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을 못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긴데 이렇게 중요한 소통 장구를 정부가 굳이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SNS를 차단을 강행하는 이유 이 무엇인가요? 네, 그 중심에는 우선 고위 관리들의 자녀인 네포키즈가 있습니다. 이 네팔은 공화정이 된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총리는 새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왕정 국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끼리끼리 20년을 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자녀인 네포키즈들이 SNS에 돈을 쓰는 걸 과시해 왔었는데요. 이 네팔의 1년 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인데 이 네포키즈들은 샤넬 뭐 에르메스 같은 걸 턱턱 사서 올리는 걸 보면 이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겠죠. 이에 SNS를 중심으로 네포 베이비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짜 뉴스를 잡겠다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20여 개의 SNS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차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가짜 뉴스를 핑계로 이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분노가 폭발한 거죠. 네. 사실 네포베이비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의 단어로 번역하면은 금수저.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도 들고 하필 또 그것이 또 가짜 뉴스를 핑계로 반부패 운동을 이제 정부가 거의 입막음하려는 고 한 것이 오히려 이제 역풍에 불을 지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가짜 뉴스다, 뭐 네포키즈다 맥락을 보면은 참 낯설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월 9일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해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확산시켜서 국회의사당, 대법원, 총리실까지 습격했습니다. 현재까지는 72명이 사망한 가운데 총리는 사임하고 내각 구성원들은 국외로 탈출하는 등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급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일단 네팔 지세대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14일부터 카르키 총리는 사임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개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네팔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놀랐던 게 G세대가 시위를 주도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튜브만 보고 뭐 SNS를 소비할 줄만 알지 이렇게 사회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특히 또 그 카르키 총리가 취임 일성에서도 이 G세대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카르키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우리는 G세대의 사고방식에 따라 일해야 한다. 그러면서 G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부패 종식과 좋은 통치, 경제적 평등이라고 강조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6개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다음 의회와 장관들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한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네. G세대가 이번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네팔 자체가 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의식하고 이러한 발언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시위에 나서는 건 저는 좀 한편으로는 뭐 우리도 그렇게 불의한 거 했던 역사가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이렇게 또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또 동력이 또 많다니까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G세대를 중심으로 네팔 시위가 주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카르키 총리 말대로 뭐 이렇게 6개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3월에 총선이 바로 이어진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국민 반발이 이렇게 심하다면은 기존 정권과는 다른 방향의 선택할 것 같은데 향후 선거 어떻게 전망이 될 것 같은가요? 네, 네팔 임시정부는 내년 3월 총선 실시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네팔 사회에 반중 정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존 네팔 공산당과 같은 친중 성향 정당이 집권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접국 인도와 중국도 이런 네팔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네팔과의 전략적 실리를 추구해 왔었는데 친중 네팔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거의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위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저는 시위로 돌아와서 저는 2010년대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알제리랑 튀니지 그리고 이집트 그 중동에 있던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그 시민 주도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주도했었던 계기가 트위터랑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랑 유튜브가 시위 상황을 주도하고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단순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주 역할을 하면서 일했는데 조사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젊은 층은 계속 발전하고 생각을 깨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지도층은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계속 발전을 하고 SNS를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옛날처럼 뭔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허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허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차단을 하면 차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얼마나 오만하고 참 갇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느껴졌고 반면에 시민들은 참 깨어 있는 게 좀 전 세계적으로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